안녕하세요. 경제자유시장 투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저축은행의 2023년 결산 공시가 나와서 요거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일단 이런 결산 공시를 정리하는 이유는 저도 저축은행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상 현금을 계속 가져가야 되니까 이 돈을 요금을 예금에 이렇게 넣어 놓는데 파킹 통장에 넣어 놓으면은 이자를 계속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주로 현금은 이제 파킹 통장을 이용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아무리 예금자보가 되는 한도 내에서 파킹 통장에 돈을 넣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은행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주기적으로 봐야지 좀 마음이 놓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결산 공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저축은행에 계속 돈을 넣어 놓아도 괜찮을까?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이런 경영 공시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빨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은 예스예요. 저는 지금은 저축은행에 계속 돈을 넣어 놓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부분은 제 상황에서 예스인 거고 제가 이용하는 그런 은행에 한해서 예스인 거지, 지금 전체적으로 저축은행의 상태를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실히 정상 상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2023년 저축은행 결산 공시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총 79개사예요. 며칠 전에 나왔죠. 그러면은 이런 은행을 봤을 때 이제 재무 건전성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재무 건전성 지표는 크게 네 가지예요. 자기자본 비율, 고정이하 여신 비율, 총자산 순이익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이 부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BIS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보통 은행들은 이제 수신금을 갖고서 대출을 해주면서 이익을 내잖아요. 근데 100을 받았으면 10을 남겨놓고 90을 대출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데, 보통 이런 걸 신용창조라고 하죠. 10 남겨놓고 나머지 다 빌려주고, 또 들어오면은 10 남겨놓고 나머지 다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 자본이 높을수록 당연히 위험성이 적은 은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그 기준을 8% 이상으로 맞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BIS고, 그 다음에 NPL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3개월 이상 연체된 그 금액을 총 여신으로 나누는 거예요. 은행에서 총 빌려준 돈 중에 3개월 이상 연체된 돈이 얼마야?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당연히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이 낮을수록 안전한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은 8% 미만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OA 총자산 순이익률은 단기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은행이 갖고 있는 돈으로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어? 뭐 이건데, 은행도 회사고 수익 추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근데 이 단기 순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출 금리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전년도 ROA의 2배 이내로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수익은 지속적으로 양의 값을 나타내면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LCR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고유동성 자산을 30일간 순현금 유출로 나눈 거예요. 고유동성 자산이라는 게 현금이나 국채같이 현금화하기 쉬운 그런 자산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현금성 자산을 30일간 순현금 유출로 나눠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거죠. 고유동성 자산이 높을수록 돈을 돌려주기에 안전한 은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치는 100% 이상입니다. 이렇게 재무 건전성 지표 4가지를 봐가지고 이 은행이 어떤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제가 정리한 표에는 BIS 고정이하 여신 비율 ROA는 있지만 유동성이 없어요. 유동성이 없는 이유는, 이 유동성은 지금 79개사를 전체 다 보면은 120%가 넘어요. 120% 이하인 은행이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저축은행은 다 지금 안전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기 좀 편하게 스프레드 시트에서 보면은, 일단은 BIS부터 한번 볼게요. BIS 비율을 오름차순으로 해서 보면은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은행이 79개사 중에 BIS가 가장 낮은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5%가 가장 낮은 은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쭉 내릴수록 이제 BIS가 높은 은행들이 나오죠. 그래서 스타저축은행이 가장 높은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BIS 비율만 봐서는 10% 미만이 없을 정도로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국제자본시장 우량은행 평가 기준으로 10%를 다 넘기고 있으니까 저축은행의 BIS는 다 양호하다,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문제는 이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인데,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하면은 대하상호 저축은행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 24%죠.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연체되고 있는 여신이 24%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고, 이거를 쭉 내려보면은 엄청 많은 은행들이
위험치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한 색깔이 위험이고 이 옅은 색깔이 경계치라고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위험치는 이제 8% 이상인 거,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넘은 거 그렇게 되고, 경계치는 7% 이상인 거, 그러니까 경고치로 가기 1% 사이를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경계치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고정의 여신 비율이 8% 이상인 게 38개사, 그래서 7에서 8% 미만인 게 13개사.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9개사 중에 51개사가 정상 범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 저축은행 상태 자체가 좀 많이 위험한 상태는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파킹 통장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기간 중에 지금 고정의 여신 비율이 가장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정상적인 상태고,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를 이제 금융당국도 알고 있으니까 현장 점검할 거다. 그리고 4월부터는 부동산 PF 경공매 활성화해라. 그러니까 갖고 있는 채권, 부실 채권 갖고 있지 말고 3개월마다 털어라. 뭐 이런 거를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의 여신의 그런 부실 채권을 털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표적으로는 NPL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러한 거를 진행을 해서 PF 대출로 인한 그런 위험성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예, 보이고 있고, 그러면은 모든 저축은행이 다 망가진 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저축은행에 뭐 지금 상태에서 예금을 하시는 분은 많이 없겠죠. 왜냐면은 예금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은 없을 거고, 대부분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이유가 파킹 통장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안정적인 곳은 어딘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예.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은, 일단은 파킹 통장이 있는 저축은행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색깔이 없는 저축은행들도 파킹 통장이 있는 은행들 많은데, 일단은 연 3% 이상인 그런 은행만 체킹을 했고, 이 체킹한 은행 중에 고정의 여신 비율을 이제 오름차순으로 놓고 파킹 오름차순으로 나서 고정의 여신 비율이 낮은 은행이 어디냐, 뭐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파악을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DB저축은행의 고정의 여신 비율이 가장 낮죠. DB저축은행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신한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사이다저축은행, BNK, 다올, 고려, 대신, 에큐원, 뭐 요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정상 범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에큐원도 조금 높기는 한데, 일단은 경계치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행을 사용한다면은 뭐 파킹 통장은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중요한 거는 고정의 여신 비율이 높냐 낮냐도 좀 중요하지만, 사실 4분기에 비교해서 변동치가 어떻게 되냐도 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DB저축은행을 보면은 일단 고정의 여신 비율이 전에도 낮았는데 4분기에 더 낮아졌어요. 11% 정도 낮아져가지고 DB저축은행의 건전성은 매우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NPL이 좀 높은 수준으로 오른 거를 볼 수가 있겠죠. SBI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1.2%밖에 안 올랐는데, 이거를 제외하고는 조금 나머지는 큰 폭으로 이렇게 오른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요주의 여신 비율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요주의로 갔다가 고정 이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요주의 여신 비율이 안 좋았던 은행들은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연 3% 이상의 파킹 통장을 보유하고 있고, NPL이 7% 이하인 은행은 요 정도가 있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은, 저축은행에 5천만 원 이하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은 일단 저 같으면은 예금자 보호 믿고 일단 홀딩을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중도 해지하면은 좀 손해가 크니까 일단은 홀딩을 할 것 같고, 왜냐면 예금자 보호를 믿기도 하고 정부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 여기서 무너지면은 얘네들 지금 다 무너질 텐데, 그러면 진짜 공황 상태가 올지도 모르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 마무리 치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그걸 살짝 믿어봐도 좋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의 예금 가입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저는 지금 시기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금리도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예금을 가입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파킹 통장 추천 순위 1위부터 5위는 건재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 주에 파킹 통장 추천 순위를 이렇게 했는데 1위부터 5위까지를 보면은 4위, 5위는 일단 1금융권이니까 제외하고 에큐원, BNK, 다올인데, 보면은 여기 범위 내에 다 있는 걸 볼 수 있죠. 에큐원,
BNK, 다올 이렇게 있으니까 뭐 일단은 추천 순위로 봤을 때는 건재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SBI는 좀 건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영상 초반에 저축은행에 계속 돈을 넣어 놓아도 괜찮을까, 이거 예스를 고른 이유가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스를 골랐다. 근데 은행들이 지금 확실히 정상 상태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저축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